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4대 4와 관련돼서 후생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5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훈구와 사림의 어떤 갈등과 왕위 교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사안은 성종 이후 중앙정교에 새롭게 정치 세우고 등장하기 시작한 사림이 피해를 당해서 당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일으킨다. 자, 발생 요인을 달리하면서 연산군에서 명종 때까지 중중반전과 네 차례 사화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 그다음 중종반전, 기묘사, 일사사, 이 그것이다. 자, 1년에 사화 반정을 거치면서 사림은 계속 칼을 당했으나 16세기 중엽 이후부터 오히려 사림이 정치를 주도하는 양상을 초래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무오사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그 무오사는 연산군 4년에 이국동 유자강이 성조실록의 편찬에 의해 김일성의 그 스승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사초로 제출한 걸 구시로 발생을 했는데, 자, 조의제문은 항우가 폐위시킨 중국 초나라의 마지막 왕인 의제에 예도하는 내용의 글로 돼 있다. 요컨대 세조의 왕위 승계가 유교적 명분에 어긋나다는 사림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사고한 김종직뿐만 아니라 그의 무인 대부분이 하를 당했다. 사초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무오사라고 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무오라는 것은 무오년에 일어난 사초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 역사사자를 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무오사는 김종직과 홍구파의 압력, 김종직을 대표하는 이제 그 3, 4세력들 있죠. 사림 세력들의 그 일파와 그다음에 홍구파 간의 압력과 그다음에 살인 및 언간 도전에 대한 홍구파 및 정족의 그 노송 대신의 대응. 그때 정족이라는 건 뭐냐면 대개 이제 이품 이상의 이제 그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영의정, 뭐 자의정, 삼정승이나 아니면 판서 요 정도 그 대신들 대응이나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성과로 재지 중소시 지층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어 이들이 기성 특권 관료층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일어난 마찰, 그다음 3사의 역할 증대로 그냥 일종의 제재 정치. 그래 갖고 이제 또 3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성종 시대부터 이 3사가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정기 내각 대각이라는 말들이 자주 나왔죠. 그래서 대각 3사가 그 당시 대간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한다. 자, 이에 대한 일종의 제재 조치와 홍문관의 언가나 원래 홍문관은 학술 기관이지만 이때 들어오면 이제 거의 이제 3사가 불릴 만큼 그 사관원과 사원부와 같이 행동을 해요. 자, 이런 그 야기된 정치 구조의 변화에 대해 왕과 재상의 결속의 반동 등이 여러 요인이 거치면서 일어났다. 자, 무오사는 홍구세 재상 때 고본의 계기가 되었으니 연산군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되었으나 대간의 임명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 자, 이와 같이 무오사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주목된 것은 언간 원력이 통제되고 위축되고 되면서 연산군의 전제적 성향이 점차 노정화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산군 때는 아예 사관원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관원 자체를 없애버려. 예. 그래서 사원부만 놔둬요. 사원부도 없애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대신들을 감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그러니까 놔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뒤에 이제 언론 기관은 거의 뭐냐면 약화시켜 놓죠. 말도 못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왕권의 전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연산군의 어떤 폭군적 기질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예. 자, 따라서
정치 권력의 변동에 따라 초점을 두고 파악할 때 연산군과 3사의 대립과 갈등, 즉 왕권과 언강권이 상대적인 위치에 대응해서 군신 권력 관계에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 무오사화다. 자, 무오사화로 이제 계기로 이제 무오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죠. 연산군 초기에 이뤄진 3사의 정치 주도적 입장은 번가 논리의 행사하더라도 그 기세가 서서 깰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승조원에 기반한 연산군의 정치적 성향과 비정이 점차 나타났다. 자, 이게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진 이제 언관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 연산군이 무오사 이후에 아예 없애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갑자사를 보죠. 갑자사는 연산군 10년에 건국대전 법 운영의 변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연산군이 자기 멋대로 간제 개편을 해버린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성종 때 자기 아버지 때 확립됐던 이런 그런 유교적 시스템, 그다음 법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특히 자주 쓰는 말이 능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자기를 멸시한다. 음. 그래갖고 신하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면 능상이라는 이름으로 불경죄는 능상 또는 불경죄로 전제로 신료를 탄압을 해요. 음. 이런 가운데 연산군 생무 윤 씨의 폐비와 사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발생한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폐비 윤 씨의 억울한 그 선언, 그래서 억울한 것들 풀어준다는 성격으로 인해서 피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그때 이제 하를 입은 사람이 무사에 비해 크게 증가됐다. 자, 이때 이제 이 그 폐비윤 씨를 이제 사살할 때 직감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신규 재상들, 그러니까 재상급들 훈신색들이 많이 관여를 했어요. 예, 뭐 신숙주라든지 항명이라든지 뭐 등등등. 예,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거되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신숙주 항명은 이미 죽고 없어졌지만, 자, 이런 사람까지 이제 뭐냐면 한 명에는 이제 부관 참시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패비 윤 씨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했거나, 그다음에 패비 윤 씨를 죽이는데 간여를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패비 윤 씨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사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고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도 죽게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신규 재산이 훈신색도 제거되고, 이는 무오사에 취재된 인물들도 가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무오사에서 그 당시 제를 받고 유배를 갔던 사람들도 요걸 받고 또 뭐냐면 더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또 죽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훈신세력들이 주 타겟이지만 그와 연관돼서 살인들도 많이 축출되기 시작해요. 그때 좀 남아 있었던 살인들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자사 내용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생물 유씨가 왜 쫓겨났는가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단락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야사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 폐비 윤씨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폐비 윤씨가 이제 폐비됐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상당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약간 야사에서 많이 전해진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야사 관련된 내용도 좀 두 번째 단락에 좀 적혀 있긴 해요. 자, 그러니까 뭐 비상을 응립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야사에서 언급됐던 거거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연상 그 퇴비 윤 씨가 성종의 뭐 얼굴을 긁었다, 이런 것도 야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정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넘어가고,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그러면 갑자사하고 이렇게 그 모사 결과, 이제 어떤 결과가 이어졌나? 군도의 상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성리학 국가에서는 성리학적 군주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연산군은 이런 것들이 없어. 예. 아주 개망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권위가 상실이 돼버린 거야. 예. 자,
그다음에 예전에 그 성종 때 만들어줬던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온 그런 법제를 연산군 때 혁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극단적 신권이 위축되는 가운데 예전에는 군주와 신하 간의 어떤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는데 그런 권력 관계에 파탄이 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유교 정치 및 군신 권력의 관계 파탄은 이후 이제 신료 주도의 정치 운영이 전개될 때 더욱 철저하게 유교적 인연과 명분을 순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연산군 같은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이제 반정을 통해서 쫓겨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왕들도 이제 성리학적 인연과 이런 명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제 그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 마음의 수양을 닦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강조가 뭐냐면 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니까 왕권의 위상이 재정립된 것을 요인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 세력의 갈등 측면을 볼 때 무오사가 기성의 훈구와 친인 세력의 어떤 살인과의 대립 갈등이었던 반면에 갑자사화는 연산군과 궁중 세력들이 중심되어 신구 훈구 대식 및 친인사를 제거하는 사건이었다. 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신권을 약화시키고. 근데 이제 연산군이 그런 작업을 했다도 연산군의 권력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혼자만 하면 다 독차지한다고 해서 그 권력 강화가 된 게 아니죠. 서로 이해관계를 맞물려 갖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참여를 해야지 이 권력 구조가 탄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산군은 지 혼자 해먹겠다고 자기들 그 측근들도 쳐내고 그리고 홍보 대신도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세력들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 실제로 이제 신하들은 다 도망을 가고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예전에 총애했던 기생들 뿐밖에 기생 몇 명밖에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요. 중종반정 보죠. 자, 중종반정은 연산군 12년에 박원종, 성인한, 유승존 요걸 이제 중종 3대정이라고 중종 3대정이라고 하죠. 네, 중종반정의 반정 3대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자, 이 박원종이나 성리안이나 유승전 이 사람들은 연산군의 측근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정을 이거 똑바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써지네. 자, 이 사람들이 왜 일으켰냐면 일단은 뭐 개인적인 원한도 있어요. 박원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 그 누나가 예, 그 연산군한테 실형을 당해갖고 이제 임신했다가 예, 죽은 사건 때문에 개인적 원한을 또 참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자기도 언젠가 저 홍보 대신처럼 살인처럼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산군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쁜 대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연산군을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을 주도해갖고 이제 대신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연산군 축출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중종이 되는데 연산군은 성종 14년에 세자로 체포되어 19세인 성종 25년에 12월에 즉위했다. 자, 즉위 무렵 성조의 계비였던 정유왕후의 윤씨의 소상인 진성대군이 7살이었고 따라서 성조의 원자인 연산군의 즉위는 왕의 승계 절차를 볼 때 아무나 하자고 썼다. 그 연산군 자체는 어느 정도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비록 윤씨가 패배됐더라도 그 윤씨는 어, 왕비였거든요. 후궁이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연산군이었어요. 그래서 정통성 측면에서 볼 때는 조선 전기 때 그런데도 나름대로 어, 있어. 예. 그래갖고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산군 7세 때 무원이 갑자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성종 때 마련된 법과 정치 운영이 파탄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도 나왔지만 임상훈 같은 사람들 이제 끌어다가 이제 채용사로 파견해갖고 뭐 이런 거 흥청들 끌어들여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못 참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고
박원종이 인제 그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많은 문무백관들이나 국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야. 예.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정의 거사를 촉발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그 과정을 보면 전 이조청판이었던 성리안과 그 지중추방 도사였던 박원종이 먼저 연산군의 패출을 미약하고 이조 판사인 윤순정을 끌어들였죠. 이들을 인제 3 대장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군자감 부정 신유문, 군기시천정 박윤은 그다음 등등을 군사가 동원해 진성대군을 추대하면서 거사에 이제 성공하게 되죠. 자, 중종반정은 무엇보다 무갑자사에 초대된 연산군 대의 비정을 촉발 요인이 되었다. 박원종을 비롯한 연산군이 총애했던 신료들을 주도했던 점을 볼 때 당시 신료들 내부에는 이런 비정,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정도 없는 아주 이런 포악한 군주는 언제도 갈아칠 수 있는 암묵적 또는 공고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때 성리학적 가치관이 맞느냐 이게. 그러니까 신하애가 군주를 쳐내는 게 성리학적인 가치관이 맞느냐의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성리학적 가치관에 그건 딱 맞아요. 예. 왜냐하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명분이 상실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어, 그러면 이제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쳐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게 군주를 쳐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조선이나 왕조는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중종반정이나 뭐 인조반정 같이 두 번의 반정,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왕이 왕의 역할을 못하고 왕이 성리학적 가치관에 볼 때 위배됐을 때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정이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것을 바로잡는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걸 바로잡는다는 거죠. 새롭게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것이 잘못됐는데 이걸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여기 반대 받자가 아니라 복귀할 반자예요. 복귀할 반자. 그 예전에 받은 것을 복귀한다라는 명분으로 반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왕조 교체하고는 좀 경우가 다른 거죠. 역성영웅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게 뭐 민주주의인지 성리학적 가치관인지 모르겠지만 대의 명분을 강조하고 그 명분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정통적인 어떤 절차에 맞지 않으면 아, 이 정당한 절차에 맞지 않으면 뭐 대통령도 지금 갈아치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예. 자, 김효사를 보죠. 자, 김효사는 이제 중종이 즉위하고 살인들을 등용하고 도학을 이제 숭상하면서 유교 정치를 회복하고자 했죠. 살인들의 등용은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흥부 세력들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파탄난 유교를 다시 회복한다는 점이 있어요. 성리학적 가치관의 어떤 그런 입각한 정치를 회복한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중종 10년에 조광조가 이제 등용되고요. 자, 잠깐만요. 자, 신진기의 살인들이 현란가에 대거 이제 진출하게 돼요. 예전에 현란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1차 추천을 받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때 시험은 시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경학 중심으로 봐요. 이 사람들. 예. 특히 이 사람들 강조되는 게 소학 같은 것들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거 진출했고 이들은 주로 3사 언간직에 진출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나 포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공론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예, 분당 정치할 때도 이제 공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근데 말이 공론이지 이 공론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의견을 이제 부각시킨 거예요. 예, 얘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공론이나 포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주장했다는 거. 자, 그들의 이제 그 조광조를 비롯한 기물사님들의 어떤 개혁 정책을 보면 경영의 활성화, 예, 그래서 맨날 경영하죠. 소격서 폐지, 한약의 설치, 소학 보급 등을 추진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 홍고파들은 겉으로는 성리학이지만 실제로 안으로는 예전에 한당 유학적인 어떤 패도 정치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림들은 99%가 성리학적 가치관에 똘똘 묻힌 사람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경영 활성화나 소속서 폐지, 학력 실시, 소학 보급 등을 통해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확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강권이 확대되고 나가서 조광조 지세가 형성됐다. 예. 그러니까 조광조의 세력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국 공신의 위헌 삭제를 계기로 이때 이제 중종반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 공신 책봉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갖고 훈신의 대대적인 반격이 김효사다. 그래서 이제 전공 공신의 어떤 그 공신 그 대우가 너무 지나쳤다. 깎거나 그 다음에 박탈하자. 그러니까 이걸 열받은 훈신들이 대대적인 반격을 이제 꾀하게 되죠. 자, 김효사는 중종 14년에 중종의 밀지에 의해서 요게 의문점이죠. 그냥 불려다가 이제 어, 수청시키면 되는데 굳이 중종이 심도 없는 그 3, 4세력들에 불과했던 어, 이런 김 여사님들 왜 이렇게 밀지를 내가지고 했는지는 보겠지만 하여튼 밀지를 동원해 갖고 군대를 끌어모아서 이들 제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홍경주, 난곤, 심정 등이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등 이들 일파를 체포 구금하면서 발생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홍경주, 난곤, 심정 등등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참여했던 사람이냐면 앞에 있는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박원순을 비롯한 그 반정 3대장은 이미 이제 죽고 없고요. 이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 대부분은 이제 무신세력들이에요. 무인세력들. 음.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정강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중종반정을 주도했던 사람이 중종이냐, 아니면 그 홍경주나 남궁 같은 네, 이런 무인세력들이냐, 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여기 잡힌 사람들 이름이 한번 나왔어, 사주에. 어, 그래서 이제 조광조를 내면 이제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김정이라니 김씨, 김구, 윤자인 이런 사람들 쭉 언급하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 김효 사 관련돼서 눈여겨 김구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구한말때 김구 이름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죠. 동명이인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적용된 제명은 뭐냐? 분당을 결성해서 정치적 인물을 입장이 다른 인물을 배척했던 사실과 후진을 이끌어 지나치게 격려나 언사를 장했던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뭐냐면 제거시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당은 그 당시 상당히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조광조의 사사를 필두로 신진 사유가 피해를 당하면서 세림세력들이 크게 위축이 되었고 또한 이런 추진한 정책들이 대부분 혁파되었어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정책들 있죠.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올 때 김효사 이후에 이 조광조 일파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혁파된 정책들이 뭐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된 전공 공신인지 지휘했고 한량과 혁파, 한약의 폐지 등은 이제 조치를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앞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 그 안 된 게 있어요. 소격서는 그대로 폐지돼 있었어. 이건 복구되지 않고 소격서는 그대로 폐지가 유지가 됐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 성리학적 가치관에 어 내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격석을 좀 약간 복구시키기에는 좀 이게 명분이 안 되었던 거야.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진성대군의 어머니가 하도 이제 소격서 다시 부활하다고 요구해서 약간 이제 격을 낮춰가지고 부활시켰다가 또 폐지시켜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종 때 정치사 전개관념 김효사는 분기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중종반정 이후 1년의 군신관계의 변동 속에 나타난 신권 강화 및 언강권 확대 행사의 기묘사를 계기로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자, 군신관계 어느 정도 일방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볼 때 조광조 등 이후 언간론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었죠. 원래는 이제 성종 자체가 이 조광조를 이용해 갖고 견제를 하려고 했죠. 홍보 세력들이. 근데 조광조와 그 일파들 등용해서 견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광조가 3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다음 왕권 위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종 입장 때는 이들을 또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김효사가 일어난 전제된 사건이었다. 그 언강권이 비대해지면서 김효사님이 전제된 사건이었다. 자, 김효사는 정치 권력이 침해올 때 그다음에 왕권과 재산권 그리고 언강권의 상호 견제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언강권이 그 지나친 비대에 따른 왕권과 재산권의 대대적인 반격이었다. 예, 이렇게 됐어요. 이 재산권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 정도 해석하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재상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료에 보면 이때 재상들은 오히려 조광조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이렇게 우의정 보면 예. 자, 하여튼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김효사의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 자 권력 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2년 전인가 나왔을 거야. 그때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김효사 이후에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은 난곤, 심정, 김한노 이런 권신들인데 특히 이제 이 김한노라는 사람이 상이죠. 이 사람은 외척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종이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효사님들 제거하고 나서 홍보 세력들이 또 견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외척 같은 김한노 같은 외척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어.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종 이후부터는 외척들이 또 정치에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척 정치의 폐해가 일사사회도 나타나고 이런 그 영향이 또 이제 선조까지도 영향을 줘요.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중종 33년에 기묘 명원의 소통, 그러니까 애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주장한 유생층의 상소를 기구해서 기묘 피아인들이 대부분 소통되거나 소형되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살인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사의 살인 집체 비율이 증대돼 가면서 원간 원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추세가 형성됐다. 기묘 기묘사 때 죽은 그런 살인들의 소통 문제를 유세층이 공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런 분위기 형성에 일조되었다. 그래서 중종 치세의 분기점이기도 한 김효사와 그 피아인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유생층의 초야 언론이라는 공론 제기를 통해 해결된 실마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정치 운영이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생층에서 형성된 언론들이 그런 3사를 통해서 뭐냐면 중앙 정치의 언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 때 상당히 여론 형성의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된 거죠.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그래서 조선 후기 때도 이제 서원에서 이제 그 형성된 그 여론들이 그 당시 그 자기파들의 진출한 이제 중앙 정치에 들어와서 또 이제 비변사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이 이때부터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형성은 공론 형성층의 및 정치 참여자 학대를 저 밑바닥 그 사대부까지도 이제 확대시켰고 이후 전개된 을사사함의 첫 권력과 건척신의 등장에 한동안 이후 전개 을사사함이 건척신의 등장 한동안 또 침체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중종 때 이런 언론의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제 공론 분위기까지 형성돼서 공론의 저변이 확대됐지만 이제 또 명종 때 잠깐 이제 문종하고 집권할 때는 또
을사사의 기교가 침체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김효사와 피아의 핵심 임무였던 조광조는 사림의 정계의 주도권을 단 선조 1년에 신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중종 때 많은 이제 그 김효 명원들이 또 그 명예회복을 했지만 조광조까지만은 다 그냥 뭐냐면 소통을 안 시켜줬어. 그래서 조광조가 명예가 회복된 거는 신원이 회복된 것은 언제 때냐면 선조가 즉위한 후예요. 예. 조광조는 강해군 2년에 김강필, 정유창, 이호적, 이항 등과 함께 문무에 배양됐다. 네. 자, 을사사를 볼게요. 자, 을사사는 두 외척 간의 싸움에서 이제 출발했죠. 자, 중종의 후사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났는데 왕세자, 장릉왕후, 윤임친과 경원대군,明종왕후, 유원원층의 갈등이었다. 전자를 대운이라고 하고 후자는 소윤이라고 이제 가리키게 되죠. 이는 대운과 소윤의 갈등을 어, 노송에 가는 중종을 둘러싸 더욱 그 첨예하게 대립됐고 왕위 승계 과정에서 외척 세력들이 관여하는 정치 상황이 초래됐다. 자, 인종이 제8개월 만에 타계를 하고 그 어린 동생이었던 이복 동생이 명종이 즉위를 하자. 그래서 명종이 이제 어린 탓으로 문중왕후가 이제 수렴 청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소윤의 유원형 일파가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을사사는 이런 요인이 중첩되는 가운데 영종 즉위년에 발생했다. 자, 이 사에서 소윤의 유영일파가 대윤의 윤희일파를 제거하게 되는 구시는 택현설이죠. 택현설은 왕의 승계에 따라서 이제 왕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왕족 중에 명망 있고 좀 약간 현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왕에 올리자. 그런 게 택현설이에요. 예. 자, 택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설이라는 거는 택현이라고 이게 택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일종의 그 사건이 조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운일파를 쳐내기 위해서 소련들이 이제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인종이 거의 죽을 때 당연히 명종이 왕이 되는데 계린군이나 봉송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좀 뛰어나니까 현인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떠도는 그 소문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뭐냐면 마침 사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원 세력들을 이제 제거를 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이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이 문정왕후도 자기 그 남편의 영향을 받았는지 밀지를 되게 좋아해. 예. 그래갖고 이기라든지 유영원, 정승국, 임백령, 허지 등을 주도하여 그 윤임이나 윤간, 윤인성 같은 소련일파들 탄핵을 했어요. 대운일파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을사사 이후에 이제 죽은 소련 세력들도 대원 세력들이 많긴 하지만 엄밀히만 을사사 때는 별로 안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고건과 옥사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명종 2년에 그 유명한 양재역 법사 사건이 일어나죠. 이 양재역에 이제 뭐냐면 인명의 벽서가 붙여져 있는데 이때 이제 누굴 비난하냐면 그다음에 문정왕을 비난하는 여주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그 일사사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재 복수 사건이라든지 피하 사건이라든지 등등등 영모 사건 등이 어, 연, 엮어가지고 그 당시 그 대원 세력들과 살인 세력들이 많이 죽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을사사는 왕위 계승을 이제 둘러싸고 외척 간의 갈등이지만 양쪽 모두의 이제 살인들이 가담한 쯤에서 좀 더 다른 사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종 때가 있고 이제 이거 뒤에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발달과 서원 한약 관련돼서 이제 통론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세기 말 이후 사림들은 끊임없이 정계 진출을 기도하는 한편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혼인 양성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특히 수차 사활을 겪으면서 이러한 풍조는 더욱 현저했다. 또한 혼첩계열의 비리를 비판하고 유교적 이상 정치, 즉 도에 입각한 왕정을 한다는 이들의 정치 철학은 학문에 있어서 인간의 심성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켜 성리학 발달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리학이 인간의 심성학이 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심성학이 중국의 심성학보다 더 발달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은 주리론과 주기론의 계통에서 이제 발달했다. 원래 이제 주리론하고 이제 주기론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여기 계통이 발달했다는 거죠. 예. 자, 주리론은 주자의 이제 견해를 보다 충실하게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이기 이원론 입장에서는 이와 기에 서로 다른 것이며 서로 의지해서 관계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와 기가 이와 기를 본질은 본원이라는 견해이다. 자, 따라서 인간의 신성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연의 이는 선수무학이고 기지대는 기재성은 가성가학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제 절대하여 가치를 부여한 거다. 자, 이 학설은 이현적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항 때 완성이 됐죠. 음. 그래서 주로 이항학파에서 이제 이 뭐냐면 주리론을 받들죠. 그래서 그 문화의 유성룡, 김성일, 뭐 정구 등등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영랑학파를 형성했고요. 일본 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자, 한편 주기도는 서강덕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서 주자학설 비판하면서 이기 이원론의 주장을 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의해서 대성이 됐다.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기에 두고 모든 형상 기의 변화 운동을 보는 입장이었으나 여기에서 이는 기후를 움직이는 법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심성론에 있어서 본연의 성보 이보다는 기지의 성이 더욱 중요시 여기며 정치 경제적 어떤 현실 인식을 적극적으로 자세를 취했다. 자, 이 학풍은 이의를 비롯해서 이제 성원, 송일필, 이의 제자들로 쭉 연결돼서 그 기후학파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훗날 영남과 기후의 두 학파가 학문적 정치적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 때 들어온 성리학은 여러 번의 이제 사상적 정립을 거쳐서 결국엔 이와 이양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후의 학문들은 다 이와 이양에 대해 그걸 기반한 다 각주야.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서 한 거지 큰 틀은 이와 이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어, 한국 통론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좀 제가 기본 강의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많이 생략됐어 그 내용이. 자, 기본 강의 저번 날 한번 봤던 거 있었거든요. 제가 성리학을 설명할 때 어,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 표를 보고 이제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항과 이의 사상이 있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이항이나 이기나 이기 이원론이에요. 예. 이기 이원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의 이제 사상을 이항의 사상 이기 이원론, 이는 이기 이론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실제로 이항이나 이나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와 기를 이제 동시에 인정을 하고 상호관계를 이제 인정하는 이게 이원론이죠. 다만 이제 이는 여기 이게 이론론이가 적었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이게 이원론 인정하지만 이항보다는 이게 이론론에 좀 가깝다는 얘기야. 이거는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나 이항은 이게 이원론을 바탕으로 했다. 예.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 일단은 이제 이항 사상부터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항은 여기
심이 있어 마음이 있으면 그 당시 이제 이기불상잡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기불상자는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여기에서 보면 성과 정이 나눠지고 성은 니가 내재돼 있고 정은 기가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꼭 사단이고 기는 또 칠정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라는 존재는 본현지선, 선수무악이고, 예. 그래서 절대 그냥 착하고 악이 없어. 그런데 이 칠정에 속한 기라는 것은 기지지성 기지지성에 속하고 가성 가악이에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본연의 이를 이제 뭐냐면 드러내기 위해서 거경궁리나 존촌리 거인욕을 한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자, 이런 기본 구조는 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자, 이는 성과 정을 이와 기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기 불상리로 이끌어서 내세워서 그 성과 이를 서로 연결시켰어. 좀 달라 이게. 그래서 이기불상이라는 거는 이기불상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불상이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자, 이기불상잡이든 이기불상이든 다 주자가 말을 한 건데 약간 이게 모순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기불상잡을 강조하는 것은 이항이고 주제의 얘기 중에 이기불상률을 강조한 것은 이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보면 이와 기가 있어요. 예. 이는 본연지성이고 기는 기질성이고 뭐 가성과학이고 선수무학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게 그 이는 이의 제일 그러니까 이가 이제 뭐냐면 그 이와 기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보통 이제 그 이항에서는 이발과 기발을 다 인정해요. 이가 발을 해갖고 사단이 되고 기가 발해서 실정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성략 그 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이발을 인정하지 않고 기발만 인정해. 기발. 그래갖고 그 뭐냐면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유명한 기발 이승 일도서이죠. 기가 발의 주체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이가 탄다는 거죠. 이가 기발 이승 일도설. 예.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탈 때 이제 사람이 트죠. 타죠. 승마처럼 마찬가지로 실정이 있으면 실정이 이제 발하고 그리고 실정을 조절하는 건 이가 거기에 타서 이 실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발을 인정하지 않고 기발만 인정한다. 예. 그래서 사단과 실정의 관계에서도 뭐냐면 사단의 그 이 실정에 타서 실정을 조절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항과 이의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사단 칠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단 칠정 논쟁에서 이제 그 출발했잖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기대승하고 이항의 논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의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대승은 사단 칠정에서 이제 기발만 인정하죠. 네. 기발만 인정하고 이항은 그 이발설과 기발설을 동시에 인정해. 그 이걸 이기호발설이라고 하죠. 그 이발 기수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가 먼저 바라는 존재는 성인이고요. 기가 먼저 바라는 존재는 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할 때 이가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 논쟁이 기대승에서 이항 간의 논쟁에서 이항과 이의 논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는 기발 이승 일도설 주장에서 그 뭐냐면 기가 발해서 이가 타고 이것이 유일한 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기 이론적인 모습을 강조했다. 물론 이기 이론을 전제로 해갖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상대적 이항보다 이기 이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뒤에 그 이해학설 좀 볼게요. 자, 이해학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학설이 이제 뭐냐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데 이항보다 기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기라는 거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해 학설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통기국론과 기발이승일도설이 있어. 자, 그래서 이통기국설은 이기 불상기를 강조하죠.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물 안에는 이가 내변, 보편적인 이가 내재돼 있죠. 그런데 이제 기의 차별성 때문에 뭐냐면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양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반 평민이든 왕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사물의 보편성, 이가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은 서로 뭐냐면 평등한 거야. 이가 내재됐기 때문에. 자, 이것은 나중에 신분제 폐지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것처럼 노비 종목법을 그들을 지지했던 이유도, 노비 종목법이 뭐냐면 노비의 신분 해방에 기여를 했잖아요.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이들 입장을 땐 이해 보편성 입장에 볼 때 양반 사대부나 노비나 다 같은 인간이고 이해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해 보편성을 강조했다. 그것이 신분제 폐지와 연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신분제 폐지 또는 개혁과 연결됐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기호바서 같은 경우에는 이가 발하고 기가 발하잖아요. 이기가 서로 호발한다. 그러니까 이가 발할 경우에는 그 사대부가 되고 기가 발할 경우에는 범인이 되죠. 그러니까 신분 간의 차이를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 올 때는 그 노비 종목과 같이 신분제 개혁에 관련돼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발 이승일도서는 이제 이와 기가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어 기가 발하는데 이는 발하지 않고 기의 발의 주체를 인정해 주는 거야. 네.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기대승하고 동일한 주장이죠. 네. 기발만 인정해요. 기발은 인정하고 다만 이제 실정이 발하면 기가 발해서 실정이 되면 거기에 사단이 탄다는 거야. 사단이 타서 이게 말이 이제 타는 인간이 타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정이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도록 이게 뭐냐면 이가 타가지고 사단이 타서 이들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통기국론은 이제 뭐냐면 현실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되게 시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통기국론처럼 기가 뭐냐면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이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 원래 가지고 있는 이가 제대로 이제 발현이 되려면 기를 제대로 살려줘야 된다. 현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지 원래 가지고 있는 이가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사는 가정에서 상강오존을 차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을 추구했던 사임들 입장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개혁안을 주장하죠. 숭의법이나 신만양병설, 뭐 방구 수포제 폐지 등 개혁론을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만양병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후대에 그 만들어졌다. 뭐 선조 수정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실제 이의가 주장했던 내용은 아니다. 신만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설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 이항고사도 이제 예전에 이의 사상에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성리학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도학 정치와 군주론이 있어요. 예. 요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학 정치는 뭐냐? 이거 이제 누가 강조했죠? 조광조가 강조했죠. 조광조가. 도는 청명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군주나 백성들은 청명에 따라 행동하죠. 그래서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되어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군주와 사대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성리학적 가치관을 이제 받아들여서 수신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잖아요. 예. 그게 도학 정치고 이 도학 정치가 최선의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순 시대의 어떤 이상사를 규정을 하는
것도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광조가 내세웠던 거는 이 도학 정치다. 물론 도학 정치는 그 밑바닥에 왕도 정치의 어떤 그 밑바닥이 있어요. 그 밑에. 자, 그다음에 이제 성악군주론인데 성악군주론이 왜 나타나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연산군 같은 이제 패군들이 나타나니까 왕이라도 뭐냐면 수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성악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성악군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해안과 이해.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자, 이항은 성악 10도를 져서 군주의 주관적 석치 과정에서 나타난 성악을 체득해서 군주의 수기와 치인을 실천했지만 소극적인 권유를 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도 자발적으로 하면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안 되잖아. 뭔가 주변에서 이제 강제를 시켜줘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뭔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지 열심히 또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이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학을 원용하면서 사안마다 해야 할 구범이나 절차를 명시해요. 그래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예. 그래서 현신이 이제 군주가 자발적이 아니라 현신이 그 당시 군주를 자극시켜서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키자. 군주 개존을 주장하죠. 그래서 원래 군주가 타고난 성군도 있지만 모든 군주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군주들은 이렇게 선악 군주를 통해서 군주들을 통해서 뭐냐면 군주의 어떤 개조 교육을 시켜 군주를 성리학적 가치관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항이 쓴 이제 성악군주의 책은 성악 10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이가 쓴 성악군주의 책을 성악집요라고 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와 이의 성악군주의 차이점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성악군주론의 의의는 뭐냐? 군주 권력은 절대화됐지만 왕권이 제도화 단계되면서 점점 군과 신이 같이 공치하는 군신 공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군신 권력 관계가 상대화돼. 이제 왕권이 전제가 아니라 왕과 신하 간의 어떤 그 균형 관계에서 유지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악군주론 같은 이제 군주도 사대부처럼 수신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죠. 자, 거기에다가 저 연산군의 이제 폐행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더불어 어, 결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층이 확대돼서 유생층이 이제 밑에서 간지에 진출하지 않아도 서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론이 형성되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예, 기존의 어떤 홍보대식과 이해관계를 나는 기존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분당적 지세력이 대두됐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게 성리학적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군신 공치를 내세우면서 이런 성리학적 가치를 군주에 뭐냐면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도학 성악군주론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이양학파 뭐 그 이학파와 관련된 내용들, 성악군주론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요걸 이제 푸셈에서 한번 찾아서 좀 볼게요. 예. 푸셈 어디 있냐면 제가 목차를 이렇게 예. 주자성역 요약을 355페이지 펴보세요. 이게 어디 있나 350. 자, 3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성리학 앞에 부분이고 잠깐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론 관련된 내용이니까
359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예. 자, 359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요거 읽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수강 인증번호 23번이야. 첫 번째 인증번호 23번.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종 때 이런 김종직이나 김강필, 전여창 등을 중심한 초기 살인대 등장은 조선 초기 학문적 경향과 정통의 일대 전환을 가졌다. 자, 이러한 홍구의 비위와 전행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 비판했다. 왕조 개창 이후에 한 세기 동안 8번에 거친 공식 책봉을 통해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홍구세력과 그 비리 그리고 점증하는 사회 경제적 모순을 성리학적 실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신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먼저 수신한 다음에 어 이게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신선인 소학을 강조해요. 소학. 성리학적 실천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 실천의 의미는 도덕적인 측면이 있어요. 도덕적인 실천. 여기에서는 실천은 도덕적 실천이에요. 왜냐하면 훈구파들을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훈구파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고, 그래서 뭘 강조하는 이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 그 영향 그 수신하기 위한 좋은 책이 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조광조나 이런 일파들이 이제 뭐냐면 강조하는 게 이제 소학을 강조했죠. 소학. 네.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소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광조가 그 김효사 사화를 통해 죽었잖아요. 한동안 이제 사람들이 소학을 읽으면 그 조광조 일파로 취급 당할까봐 소학을 잘 안 읽었다고 해요. 어,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소학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 사임들이. 자, 그 이와 같이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적 성격의 어떤 아이고. 자,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학적 성격의 강화와 함께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자 중심, 의리 중심의 도통론이 확립됐다. 도통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야. 도의 성리학적 도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자, 그러나 이제 성리학적 질서의 정착과 거듭된 사회로 지연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광조가 이제 강조된 것이 뭐냐면 군주에게 철저한 수신을 강조했어요. 그 이를 바탕으로 지치, 최상의 정치를 이루자. 요순 시대처럼 이게 현철 군주론이죠. 자, 이 현철 군주는 군주 또한 성리학적인 어떤 수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성학군주론이에요. 자, 그러나 이들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이상주의 개혁 정책 요구는 김효사하고 좌절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일사사가 이어지면서 항초 대도간 사림은 항약 보급을 통해 항춘 질서의 안정을 도모했고 성원의 건립을 통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방법 중에 항약 보급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 건립이 있는데 이 항약 보급과 사원 보급은 건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성리학 학사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예, 중국에서도 성리학 학산에 양학 보호과 서원 건립이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여기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동아시아 책에도 나와요. 동아시아 교과서 책에도요. 자, 그다음 김효 을사사를 통해 혼척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자, 이들은 한편 성리학자뿐만 아니라 초여 언론의 제사 어,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서원을 통해서 언론을 형성해서 정치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론 형성층이었다. 이게 이제 중종 때부터 형성됐다고 했죠. 중종 중후기 때부터. 자, 마침내 명말 및 선조 초에 이어 정치 주도 세력들이 모두 살인으로 추론되었다. 아울러 성리학에 대한 연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개선 또는 개혁할 현실 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함과 또 관련되어 있다.
자, 성리학 이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파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반 정파의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당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분당 정치가 정치적인 어떤 차이뿐만 아니라 학문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파가 곧바로 정파와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학파를 이제 뭐냐면 남인과 연결하고 이이학파를 서인과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분당 정치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계속 좀 읽어볼게요. 서경덕, 이현적, 이황, 이, 조식, 기대승, 성원 등의 이론적 심화와 논쟁이 활발히 전개됐고 성리학의 논리 구조일 때 그 이론적 심화 논쟁은 성리학적 세계관 이기론, 인간의 심성을 수양한 심성론, 사회 윤리는 예론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이기론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성리학에서 이 이기론은 이제 인간의 어떻게 심성에 작용되는 것이 심성론이고 이 심성론을 수양을 했으면 이제 그걸 표현하고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예론이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었다. 자, 이러한 학수의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바탕으로 16세기 중반부터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제 아는 뭐 영락학파, 기후학파 이런 것들이 형성됐죠. 동인의 태계 이항을 종정한 그 영락학파가 형성됐고 서인은 율곡 이의를 종정한 기후학파가 각각 나눠졌다. 자, 태계 이항 사상을 볼게요. 태계 이항은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훈촉과 투쟁 관련해서 구체제에 제하사일 때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됐다. 그의 사상의 기본적인 바탕은 이기 기천이에요. 이기 기천은 이를 강조하고 기하게 여기고 기를 천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의 자발성을 강조해. 이발을. 그래서 기발도 인정하지만 이발을 더 중요시 여기죠. 예. 자, 근데 왜 이를 강조할까? 이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의 생각은 뭘 바탕으로 한 거죠? 혼족 간의 어떤 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했죠. 이 혼족들이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입장 볼 때는 정치적 올바른 입장 볼 때는 혼족들이 너무 막 나가는 거야.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바로 세워야겠다. 도덕적 근본을 바로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 근본과 관련된 이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기론적, 이기이론적 사고에서 도덕성과 수신을 강조는 훈촉을 공격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때 태계의 실천이라는 의미는 태계에서 그 이항의 실천의 의미는 도덕적 실천이에요. 그때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흔적들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도덕적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태계 우주론보다 도덕 수량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심성론에 더욱 정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기론에서 이기 불상자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그다음 이기 이물 이와 기는 다른 물질이다. 그다음 이가 먼저고 기가 후다. 결국에는 이거는 신성론의 도덕적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율곡 이의를 보죠. 자, 율곡 이의는 여기 연대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항보다 이의가 좀 아래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0년 정도 뒤에 후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아버지 아들 차이죠. 이렇게 세대가 좀 달리는 되는데 율곡 이의가 이제 때는 이게 이 사람이 활동할 때가 선조 때거든요. 선조 때는 이제 훈구 대신들이 거의 물려나고 누가 주도권을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정치를 안 하고 정책을 담당하지 않고 비판 사회이다 보니까 도덕적인 어떤 실천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율곡 이때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현실 정치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원리만 가지고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문제,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인 해결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라든지 물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율곡 이의의 사상은 이보다는 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실천을 강조하는데 요때 실천은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이야.
자, 그래서 이제 율곡 이의의 내용을 볼게요. 자, 율곡 이의의 사상은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해가는 산인 입장에서 형성되었다. 그의 사상은 태계보다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했죠. 현실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여러 개혁책을 제시했다. 자, 동일한 성악을 주장했던 태계의 성악 집도는 군주 스스로가 성악을 따를 걸 제시한 반면 어, 율곡의 성악 지도는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쳐 그 기질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객관적 기준도 제시했죠. 그래서 신하의 적극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엔 비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실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군주와 같이 현실 정권 이제 개혁을 하려면 뭐야 나름대로 이제 그 신하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성악군주론에도 반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차이점 성악군주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한과 이의 사상. 자, 율곡은 이기불상리를 강조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 예문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율곡사상과 퇴계사상이 구분을 못하겠다 한문 원문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찾아보세요. 이기불상잡이 나오면 아 이건 이항이다. 이기불상리가 나오면 이거는 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통기국이라는 말 썼죠. 그래서 이는 사물의 보편성을 가능한 간접적 존재 원리고 기는 구체적 사물을 드러내는 진료적 존재를 규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에는 이가 내통돼 있고 그 차별이라는 건 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이제 기를 이들 모든 사물에 있는 보편적인 이들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살려야 돼? 기구. 그러니까 기의 어떤 물질적 측면을 그냥 제대로 세워야 되겠죠.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마음속에 이가 잘 발현된다. 이게 이통기국론이에요. 예. 자, 또한 그는 본연지성이 그러니까 사단의 별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연지성은 기지지성 가운데 이만 지칭하는 개념일 뿐 사단 실정 가운데 순수한 성한 감정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본연지성은 기지지성을 포함시켜 실정은 사단을 포함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본연지성과 기지지성 중에 기지지성 안에 제일 순수한 형태가 본연지성이고 실정 안에 제일 순수한 것이 사단이다. 그래서 서로 분리시킨 게 아니라 서로 합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에서 잠깐 있는데 자 본연지성과 기지지성 관계에서 이제 기지지성 안에서 제일 순수한 것이 본연지성이고 실정 안에서도 제일 순수한 것이 사단이다. 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정 안에 사단이 속해 있으며 실정 안에 순수한 형태가 사단이고요. 이 거꾸로 본연지성이 기지에 속하면서 기지지성 안에 순수한 것이 본연지성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푸셈 읽으면 본연지성의 사단이 독자성을 부정되면서 신성론은 이발 기술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발 기술이라는 것은 이가 바라고 기가 타는 이항이 이제 주장한 거죠. 예. 이항은 이발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발은 그 사람은 이발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기가 타고 이가 타는 기발 2승 1도만 인정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항과 이의 차이점이야. 예. 기발만 인정한다. 근데 이항은 이발 기수도 인정하고 기발 이수도 인정하죠. 예. 그래서 이발과 기발이 같이 연달아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게 호발설을 주장하잖아요. 예. 자, 이러한 율곡의 이기설과 심성론은 퇴계성리학을 논리적으로 부활한 것으로 이후 이제 뭐냐면 율곡학파의 학자들에 전승되어 퇴계성리학과 더불어 조선성리학 양대 상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논쟁들 이렇게 이제 이항과 이기의 어떤 그 철학이 완성된 그 논쟁이 사단칠정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단칠정론 같은 이기 신성 논쟁을 통해서 조선학자들의 조선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주자 성리학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이기론과 심성론의 결합을 통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심성론은
18세기 이런 조선 후기 때 정치 세력을 주도했던 학파인 서인으로부터 나눠진 노론학회의 혼학 논쟁 또는 인물 성동일원 논쟁을 낙후했다. 자, 그 인물 성인원 논쟁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언급할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예학인데 뭐 예학은 각자 보세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통론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요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어, 서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서원. 사림세 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학사에 크게 기여한 것이 서원이거든요. 예. 이 서원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시험에 나왔어. 예. 요건데 서원 이전에 또 이제 유황석 독립운동가 사창제 실시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림들이 이제 지방의 세력을 학살할 때 3대 조치를 취했죠. 사창제 실시, 유황석 독립운동, 그다음에 서원 설립 건립운동. 거기다 하나 이제 4대네요. 항약 보급운동.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이 사람들이 지방의 자기 세력들을 학살할 때, 성리학적 가치관을 학살할 때 이용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기 전에 이게 이제 50분 정도 됐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 예.